안녕하세요. 판매디랩입니다. 미국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진학에 도전하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국제학교 학생부터 한국이나 뭐 미국 대학생, 졸업생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웹 검색이나 챗 GPT 아니면 뭐 심지어는 대학 선배, 뭐 일반 유학원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경험상에 이제 이런 단편적인 정보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가뜩이나 이제 미국 의치학대에 대한 경쟁도 치열한데, 시작부터 전략이 이렇게 틀어지면 합격은 당연히 멀어지겠죠. 심지어 이제 이런 전문가의 조언부터 보다 자신의 이제 방식을 고집하는 안타까운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안 좋은 이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제 뭐뭐 하더라, 하더라, 카더라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진짜 합격으로 가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미국 의대 출신이자 판메디랩의 메인 컨설턴트 선생님, 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처음에 먼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준비하다가 이제 안타까운 결과를 많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많은 저희 학생들을 상담하시면서, 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다, 또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신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정말 잘못된 정보들은 대부분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본 경우는 이제 선배들은 자기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주관적 경험은 실은 굉장히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고와 노력 등에 대하여 과대포장하고 또한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실제로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때 큰 오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챗GPT라든가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문제는 이 정보들을 보고서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학생들은 알지 못하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실제로 챗GPT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도움이 되는 게 실제로 맞다 아니다를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거의 한 7, 80%의 사실에 20% 정도의 거짓말이 항상 섞여 들어가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구별을 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도를 받고 가이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미국 약대 팜디 지원 준비 전략과 타임라인. 지금 현재 대학생인 상황에서의 미국 약대 지원 준비 전략과 타임라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의대와 치대 지원 준비 전략과 타임라인. 세 번째가 미국 수의대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판메드랩의 미국 의치학대 입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이제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미국 약대 팜디 과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시간 낭비 없이 가장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을지 그 전략과 학년별 타임라인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약대 지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점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제 미국 그 약학대학이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과정이다. 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약대가 팜디 전문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학부에서 약대 입학에 필요한 필수 과목, 프리리퀴짓이라고 하죠. 하고, 그다음에 GPA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전에 이제 또는 졸업 후에 약대에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입학하는 6년 통합 과정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정은 제외하고 일반 학부 과정에서 팜디 진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프리팜 트랙 학생은 물론이고 뭐 프리팜 쪽이 아닌 일반 뭐 BS라든가 일반 전공자 학생도 약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릴 거는 시현 선생님, 그 프리팜 트랙이 아닌 일반 전공 학생들은 약대 필수 과목과 이제 본인 전공 과목을 병행해야 해서 이제 더 막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전공자 미국 대학생이 약대 준비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점검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본인이 현대까지 들었던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는지 그것을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당장 내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고 또한 내가 필요했던 수업인데 이걸 못 들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서머 또는 윈터의 계절 학기를 통해서라도 들어야지. 이것이 이 모든 게 실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삐끗 놓치면은 1년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더 긴 시간을 허비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영부영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해서 결론은 지금 내가 올바른 곳에 있고 맞게 가고 있냐를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걸 점검을 한 다음에 지금 이게 최선이다, 지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증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노력을 한 부분만에 이제 정보를 듣거나 어느 한 유학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듣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이 반대로 프리팜 트랙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프리팜 트랙에 있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제 놓치기 쉬운 함정이나 반드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리팜 트랙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학생이라면은 예를 들면은 그거죠. 이제 본인이 7년제라든가 아니면은 2 플러스 4라든가 3 플러스 4 이거에서 그 7년제로 팜디 과정을 끝내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은 이제 4년 학사를 마치고 4년 동안 이제 팜디 그 스쿨을 해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는 살짝 갈리는 게 유학사에서는 항상 이제 가장 최단 시간에 제일 효율적인 어떤 이걸 해가지고 이걸 그만 마치면은 바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학생의 그 현재 가정 상황 가운데 적용이 된 상태냐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경우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경우는 이미 본인의 트랙으로 봤었을 때는 1년 이상을 더 시간을 스펜드 해야지 되는 경우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학사 자격증, 그러니까 대학교의 자격증이죠. 4년을 공부를 해서 마치고 따서 그 이후에 4년제 팜대를 갔었을 때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본인들이 어웨어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결정을 내린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약대 팜디 프로그램의 이제 입학 조건,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약 130여 개의 약대가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이제 학생들 지원하려는 약대 세부 요건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입학 요건이 여기 그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A, B, C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학점, 크레딧 요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대 지원을 하려면 뭐 최소 60학점, 그다음에 2학년까지 이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일부 약대는 66학점 또는 70학점까지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USC 같은 뭐 약대 같은 상위권 약대는 이제 반드시 학사학위, 마첼러 디그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목표하는 약대 학점 요건 미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둘째는 이제 GPA입니다. 학교에서 GPA를 이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지원자 간의 이제 상대 평가를 선발하다 보니까 합격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GPA가 3.4 이상 정도는 돼야 경쟁력이 있고 상위권 약대 같은 경우에는 3.5나 3.6 이상의 GPA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필수 이수 과목, 프리리퀴지 서브젝트에 대한 이제 모두 이수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죠. 세 번째가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뭐 이런 스펙인데 상위권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 현장 관련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쉐도잉, 한마디로 이제 파마시스트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약국 인턴십,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화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A, B, C 요건을 모두 중요시하는 약대하고, 어, 활, 그 약대와 C 활동 없이 A, B만 이제 보는 약대들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를 모두 중요시하는 약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미시간, 미네소타, 플로리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퍼듀 이런 이제 말하는 이제 명문 약대들이죠. 상위권 약대들이 A, B, C 요건을 다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A와 B, 그러니까는 메디컬 액티비티보다는 GPA라든가 크레딧을 좀 더 요구하는 학교들이 이제 켄터키, 피츠버그, 버팔로, 유타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 따지면은 이제 미국 약대 랭킹으로만 보면은 최상위권은 아니고 그 밑에 탑 티어는 아니죠. 그 세컨 그룹 정도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여기 A 요건, 학점이죠. 그리고 B 요건, GPA. 학점과 GPA는 신경 쓰는데,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는 막막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유학생 신분에서는 이 액티비티를 하기도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데 상위권 약대 입학 사정관들, 어드미션 오피서들의 이제 이런 메디컬 액티비티를 평가할 때, 단순히 했다는 사실 이외에 또 어떤 점을 가장 인상 깊게 볼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에서 이것을 판단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지원자들이 그 학교에 오고 그들은 그 중에서도 더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이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활동을 기록 자체로서보다 이 학생은 이 지원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는 스토리라인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내가 몇 시간을 이제 쉐도잉을 했고 어디에서 어떤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이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약국에서 일을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약사가 정말 같이 일하고 있었고 옆에서 있던 이 사람이 누군가 내원한 환자의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주 마주하는 그 어떠한 분을 이미 알고 평소와 다른 상태인 것을 보면서 어떠한 다른 약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더 좋은 더 필요한 검진을 이제 추천을 했었을 때 뭐 실은 이제 그 튜머라든가 이런 안 좋았던 병의 징후를 미리 캐치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치료를 훨씬 더 손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으로서의 자세와 또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 약대 진학을 준비하면 이제 학생들이 자주 오해하거나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이수 과목, 약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리퀴즈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프리리퀴즈는 이제 약대 지원의 가장 기본적이죠. 그리고 동시에 매우 전략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성적으로 이수하는지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시점이 또 달라지고요. 이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 약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총 소요 기간에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미국 약대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이제 프리레퀴지트 과목 목록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리팜 트랙 학생들은 보통 1학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이수하고 2학년 때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바이오케미나 피지올로지나 아나토미 같은 필수 이수 과목 추가적으로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제 2학년을 마치고 바로 약대를 지원하려면 이 2년 동안 이 많은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수하고 GPA 관리하고 메디컬 액티비티까지 이제 동시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빡빡하고 높은 수준의 자기 관리, 그다음에 전략이 요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프리팜 트랙이 아닌 일반 BS 전공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이제 본인의 전공 과목까지 이 필수 이수 과목 이외에 본인의 원래 전공 과목까지 병행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2학년이 끝날 때까지 약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팜디 진학 시점이 2학년이 아니라 3학년 또는 그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현재 일반 BS 바이올로지든 케미스트리든 퍼블릭 헬스든 이런 BS 전공이면서 미국 약대 진학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본인의 이제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프리레퀴짓 이수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단순히 이제 과목 몇 개 듣는 게 아니라 입학을 성공시키는 이제 전략적인 마스터 플랜이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뭐 개별 학점 진단, 뭐 과목 구성, 전략, 지원 타이밍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대1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필수 과목 이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뭘까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려운 과목들을 한 학기에 몰아듣는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뭐 실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선생님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정확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이 과다하여 그렇지 않으면 실은 그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만 먼저 채우는 식으로 이제 시간표를 짰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그 성적을 낮게 받아서 GPA가 너무 낮아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좀 메이저하게 항상 보게 되는 실수인 것 같고요. 어, 이게 굉장히 크죠. 왜냐면은 전공 GPA잖아요. 프리리퀴즈는 특히나 이제 사이언스 GPA가 될 텐데 이거 자체가 거의 이제 이후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GPA를 베이스로 파임데이 프로그램에 선발이 됐고 파임데이 프로그램에서 그다음에 이제 프로비전에 이런 것들을 가는 것들 또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GPA는 항상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정말 잘 결정을 하셔서 스케줄을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미국 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미국 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졸업한 학생이 미국 약대 지원, 다이렉트 지원이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 실제로 한국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 약대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중요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이수 과목, 약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디케이시스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이수한 학점을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약대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하고 일부 중하위권 약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할 뿐 예외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생은 사실상 미국 내 대학에서 필수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되는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또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수 이수 과목을 한국 대학생이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고 지원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유학원들도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 약대는 오프라인 실험 수업, 랩이 포함된 과목 같은 거, 젠캠, 젠바이오,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 다 이제 오프라인 교실에서 이수한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상위권 약대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온라인 과목을 인정 안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약대를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미국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통해서 필수 과목을 제대로 다시 이수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원 선생님, 한국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미국 약대 목표할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첫걸음 뭐라고 조언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미국 대학으로 하시려면은 제일 깔끔한 건 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신입학을 또는 아니면 정말 이 편입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은 이 경우에도 과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아보고
팜디에서 받아주는 과목들이 과연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셔야 되고요. 제일 깔끔하게 볼 것은 그냥 빠르게 시작을 하신 다음에 미국 대학교에서 다시 새로 이제 신입학으로 가서 하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런 학생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제 현재 미국 통합약대, 6년 통합약대 재학 중인데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약학대학, 팜디, 4년제 팜디로 지원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다룰 내용은 이제 뭐 전체 학생은 아니고 이런 학생 소수의 학생에 해당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통합 약대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데 더 상위권 약대나 다른 주에 명문 약대로 재지원을 하길 원하는 학생인 경우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6년 통합 약대가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MCPHS 보스턴에 아니면은 러커스 유니버시티 아니면은 노스이스턴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이 통합 약대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 1, 2, 통합약대에서 운영되는 1, 2학년의 커리큘럼이 다른 약대에 지원하는 데 필요한 프리리케이트하고 과목 수가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약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1, 2학년 때 메디컬 액티비티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서 학생들이 거의 맞춰 놓지는 않아요. 거의 GPA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상 상위권 약대에 재지원을 하려고 해도 GPA 외에 다른 경쟁 요소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펙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약대로의 진학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단기간에 학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스펙을 보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필수 과목, 추가 이수, 의료 활동 경험, 뭐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판매드랩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통합약대 재학 중이면서 더 상위권 약대 재지원하는 고민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스펙 보완이나 활동,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GPA가 만약에 정말 뭐 3.5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당장 공부부터 해서 그 GPA를 올리고 그것을 뭐 리테이크가 가능하다면 리테이크 등을 해서 최대한 GPA를 올리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것을 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쉐도잉과 액티비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GPA가 괜찮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이제 통합약대 재학생들이 학교 수업 따라가고 하면 바빠서 활동 스펙이 없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약세로서의 본인의 적합성, 어떠한 일을 하였고 또한 이 과정이 어떻게 기록됐고 정리됐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가 어, 비슷한 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경쟁이 있겠죠. 여기에서 트랜스퍼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사람 본인의 어떠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재 이제 미국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약대 지원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메디컬 액티비티나 리서치 이런 것들의 스펙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메디컬 액티비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 약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런 태도가 입시 경쟁력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상위권 약대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상대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요즘은 이제 GPA 3.5 이상인 지원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학점만으로는 경쟁이 부족한 시대고요. 그래서 실제 최근 합격자들, 미국 상위권 약대 합격자들 보면 이제 약국에서 쉐도잉이나 병원이나 이런 메디컬 액티비티, 메디컬 발런티어 뭐 이런 것들이 리서치까지도 고루 갖춘 스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이제 지원자가 뭐 약사라는 직업,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돼서 그리고 또 이제 의미 있는 활동, 어떤 액티비티 경험이 없다면 설득력 있는 이제 서플먼트 에세이, 약대 지원학대 에세이에도 스토리가 안 나와서 작성하기가 또 어렵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미국의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이 액티비티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쉐도잉이나 리서치는 어떻게, 뭘 하지?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더 힘들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판매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디컬 액티비티 전략 수립, 기관 탐색, 뭐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액티비티 정리까지 다 이제 도와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이런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약대 지원할 때 서플먼트 에세이에 작성을 할 때 어떤 점을 어필해야 이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이 지원자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 지원자의 약사로서의 적합성과 메디컬 프로페셔널로서의 적합성 등이 본인의 전반적인 행동들, 활동들과 여러 가지 등과 맞물려서 어필이 돼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관성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통해서 어,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이 실은 퍼스널 스테이먼트나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는 챗GPT도 너무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면서 갈수록 실은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그 표현된 것들과 본인이 이제 내세우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GPA부터 시작해서 GPA 들은 과목들, 그리고 활동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들, 단어들, 말을 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모두 맞물릴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가고, 그러면서,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로서의 작용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대학 학부 2년 만에 미국 약대에 진학하는 2 플러스 4 트랙이라고 해야겠죠. 2 플러스 4 트랙 기준으로 해서 전체 타임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루트가 이제 빠른 만큼 철저한 설계, 실행 이런 것들이 필수고 프리팜 트랙 학생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학년 1학기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하자마자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하고 2년 동안의 선수 과목,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이수 계획도 수립하고 GPA 3.5 이상을 목표로 해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쉐도잉이나 리서치, 프리 헬스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천인, 추천서를 위해서 이제 이런 확보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되면 본격적인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팜카스 약대 통합 지원 시스템이죠. 팜카스 지원서 초안 작성하고 피드백을 벌써 받습니다. 추천서는 세네 명에게 요청하고 이런 뭐 이력서 레주메라든가 지원할 학교 리스트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가 되면 7월 초 여름에 이제 그 팜카스 오픈이 되는데 이때 벌써 2학년 1학기부터 지원서 지출 준비하고 목표를 잡아야 되고요. 서플먼트 에세이도 제출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인터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여름까지 이 시기에 합격자 발표 나고 등록금 뭐 I-20 기숙사 이 계약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전략은 정말 정신없이 빠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GPA나 액티비티나 어플리케이션 전략 같은 것도 모두 정확한 타이밍에 병행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2 플러스 4 트랙으로 도전하는 학생들이 가장 실패하는 원인,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2 플러스 4 트랙 자체가 실은 굉장히 엑셀러이트에 돼 있어서 실제로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유학원에서는 2 플러스 4다라고 해서 학교에 왔는데 본인이 듣고 있는 수업 자체가 이미 벌써 뭐 영어가 2에1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2년 안에는 끝낼 수 없는 과정이고 또한 그 대학교에 가서 만난 어드바이저는 이건 당연히 3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이지 너 이거 어떻게 2년 안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2 플러스 4를 본인이 정말 6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겠다. 그래서 2년 안에 이걸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정말 정말 이걸 아예 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소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정할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탁탁탁탁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돼요.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학업적인 것들이 이제 겹칠 때 거의 주요 과목들을 2년 안에 다 몰아서 듣는 게 뭐
일례로 그냥 AP를 한 대여섯 개 정도 해놓고 IB를 해놔서 애들이 이제 미국 애들 중에서도 준비된 애들한테 준비가 이미 빠방하게 된 애들한테는 이게 좀 가능한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이제 두 번째 순서고요. 미국 의대 그리고 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에서 준비 전략과 학년별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 의대와 치대는 거의 모든 준비 스펙이 같아요. 그리고 MCAT, DAT의 차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 주요 의대, 이제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 미국 주요 의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 섹션을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의 바첼러 디그리가 필요하다.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에서 프리리퀴짓 이수해야 된다. 프리리퀴짓 중에서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직스, 매스 이런 거는 반드시 미국 대학에서 이수한다. 뭐 프리리퀴짓, 랩은 실제 실험실에서 이수한 것만 인정한다. 또 이제 쉐도잉 100시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의 대부분 이제 미국 의대 치대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학 요건에 보통 홈페이지 보면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또는 추천 이렇게 학교 의대나 치대 홈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는 건 사실상 반드시 준비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 의대나 치대의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학위, 학점 요건인데 의대, 치대 모두 이제 사실상 바첼러 디그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치대 같은 경우에는 90학점 이상이면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실제 합격자는 거의 대부분이 학사 학위를 보유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디케이션이나 랩 같은 수업도 미국 내 대학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수하는 것만 거의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이언스 과목들도 오프라인 수강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험 점수 요건인데, 의대는 MCAT, 치대는 DAT 점수를 필수로 제출해야죠. 이건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다가 의대나 치대가 15% 이상의 의대나 치대들이 추가로 이제 캐스퍼 시험 점수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캐스퍼 시험을 생각보다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자의 인성이나 윤리적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별도의 또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셋째, 메디컬 액티비티 이거에 필요한데 가장 기본이 이제 쉐도잉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엔 100시간으로 나와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명시되어 있진 않아도 메디컬 발런티어 경험 이것도 사실상 거의 필수죠. 그리고 최근 합격자의 90% 이상이 학부 시절에 이제 사이언스 리서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GPA와 MCAT이나 DAT 점수 같은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이런 어떤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 봉사, 연구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의대나 치대 입시에서 최근 합격자들이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의 리서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학생들이 특히 의대나 치대 입학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리서치 경험을 대학교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또 어려워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그나마 좀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리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현실적으로는 실은 그 본인을 가르치신 교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바이오나 바이오캠 아니면 오고캠이 제일 좋긴 하죠. 연구실에서 도울 게 있으면은 뭐든지 자기가 돕겠다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생이 실은 기본적으로 이 리서치에 참여해서 한다는 일이 보통은 이제 비품 준비, 시약 준비하고 어, 교수님이 시키시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실험을 했었을 때 필요한 어떠한 것들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네. 학교에 있는 교수님을 찾아가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할 경우는 썸머 리서치 인턴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학교에서 보통 언더그레이드 리서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지원을 준비하며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꼭 알아야 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의대나 치대 모두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이나 웹, 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교실에서 이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의대나 이제 치대 필수 과목은 미국 내 대학의 오프라인 교실에서 이수한 것만 인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미국 약대의 경우에는 일부 온라인 과목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의대나 치대는 사실상 오프라인 이수를 강력히 권장 또는 추천한다고 학교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경쟁력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꼭 인식해야 될 이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미국 의대나 치대 지원까지 주어진 시간 단 6학기, 즉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총 3년이라는 이야기예요. 3학년 마치고 4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6월에 8월 사이 약 두 달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의대나 치대는 이제 3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지원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갭이어를 통해서 이제 스펙을 보완한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뭐 CPT, OPT 졸업 후에 체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미국 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 한 번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의대나 치대 준비는 이제 6학기 내에 끝나는 걸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프리레퀴짓 다 이수하고 GPA 최고로 맞추고 MCAT 준비하고 쉐도잉 뭐 발티어 리서치 뭐 거기다 추천서까지 4부 이상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학년 처음부터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과 타임라인을 명확히 세워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또 친구가, 동기가, 선배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일단 한 학기 해보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 없이 준비했다가 3학년 말이 돼서 준비가 이제 부족한 걸 깨달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이제 특히 F1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여름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는 점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한된 시간, 그다음에 비자의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이렇게 의대나 치대에 입학에 성공하려면 가장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까딱하면은 실은 5, 6년 걸리고 대학교 아시는 분 중에는 정말 10년이 걸려서 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엄밀히 따지면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실은 고등학생 때부터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4년 안에 이 학사를 마무리하고 MK 점수가 나온 상태에서 4학년 졸업할 때 메디컬 스쿨에 입학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럼 선생님 반대로 이게 유학생이 아니라 학생이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갭이어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떤 경우에 갭이어를 처음부터 활용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3학년 마치고 유학생들처럼 곧바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라면은, 이 갭이어의 장점은 실은 1년이라는 시간 아니면은 뭐, 그렇죠. 보통 이제 6개월일 수는 없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다가 메디컬 스쿨에 어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에 유의미한 뭔가를 변화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이 결과물이 나왔다. 내가 그런 이 램, 이제 리모트 에리어 메디컬 발런티어 콥스 요즘 유명하잖아요.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는 아직 없고 제주도에는 없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없는데 내가 이 나라에 그 뜻이 있으니까 가서 램 뭐뭐 해서 배워왔던 램의 시스템을 거기에 적용시켜 봤다. 이러면은 실은 그걸 하면서 MCAT 점수를 조금 조금씩 올려놨으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죠. 메디컬 스쿨에.
이 MK 점수와 커트라인이 맞았었을 때 훌륭한 액티비티가 더해지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메디컬 액티비티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레터 추천서의 중요성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 의대와 치대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GPA나 이제 MCAT, DAT 점수에 가장 집중한데, 물론 이 세 가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진짜 합격의 그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또 그 이후에 너머에 있어요. 바로 이제 정성평가 요소, 메디컬 액티비티 쉐도잉, 메디컬 발런티어, 뭐 클리니컬 리코드 리서치 이런 것들, 추천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 요소들이 왜 중요할까 보면 미국 의대와 치대가 단순히 이제 똑똑한 학생, 스마트한 학생이 아니라 환자를 돌볼 인성, 책임감, 공감력 이런 것들을 갖춘 예비 의료인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질은 시험 점수만으로 절대 그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또 미국 의대나 치대 입학, 입시 이런 것들은 홀리스틱 리뷰, 그래서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정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MCAT이나 DAT 점수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이제 의료 활동, 그다음에 강력한 추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격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점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쩔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제 정성 평가 요소를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이제 지원 바로 직전에 부랴부랴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 그 이렇게 그 여기에서 정성 평가 요소의 중요성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여기 맨 밑에 있는 이제 추천서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추천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께 강력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추천사에 관해서 저는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기본은 그냥 이제 아는 사이, 수업 들은 사이 이랬었을 때, 그냥, 이 학생 괜찮다, 추천한다. 이렇게 늘 그냥 마이너스는 안 가는 추천서고요. 정말 근데 추천서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써이면 그거는 아예 불이익에 갈 거고요. 입학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추천서, 강력한 추천서라고 한다면은 교수와의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돋보여 있는 추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 친구가 나랑 랩을 하고 뭐를 같이 했는데 정말 훌륭하고 그냥 이제 단순한 지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성과 성품 그리고 끈기까지 갖춰서 이 친구가 무엇을 해낼지 는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듬뿍듬뿍 담겨서 들어가 있는 추천서라면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추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계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어떠한 그 교수님과 리서치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같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TA로서 같이 일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국의 의대 치대를 입학하는데 유리한, 이제 미국의 대학교 상위권 BS보다는 중상위권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트랙으로 입학하는 것이 좋다.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핵심은 어떤 그 학부, 미국 대학 학부의 랭킹이 높다고 해서 의대 치대 입학 지원에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일단 미국 대학을 랭킹 높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상위권 어떤 종합대학의 일반 전공을 선택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의대 치대 입시에 정말 중요한 건 미국의 대학교 합격 간판이 아니라 그 대학이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트랙 같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준비해서 의대 치대 입학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상위권, 미국의 뭐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아이비리그라고 가정하면 학점, GPA 경쟁도 매우 치열하고 프리 헬스 어드바이징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쉐도잉이나 봉사활동 같은 기회가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고요. 대신에 반면에 중상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트랙을 굉장히 잘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프리헬스 어드바이저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대학 내에 대학 병원도 있고 의대 치대도 운영을 직접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중상위권 대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버스턴 유니버시티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상위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판메디랩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GPA가 무너졌거나 프리헬스 지원 부족으로 이제 방향을 잃은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대 치대 진학에 중요한 거는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요소를 완성하는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어떤 대학이 좋은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줄 수 있는 거 보통 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홈페이지에 프리헬스 어드바이징 전문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홈페이지에 프리헬스 오피스나 헬스 프로페션스 어드바이징 이런 전용 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보통 그 말은 이제 여기에서 그만큼 학교에서 이미 관리가 되고 있다.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팽팽 잘 돌아가고 있다. 커리큘럼부터 쉐도잉 연계하고 이제 인터뷰 추천서까지도 실은 이미 해준다는 소리고, 또 합격률을 공개하는지, 이제 합격률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 홈페이지에서 그렇다는 거는 조금 적어하고,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충분히 근접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연계되어져 있는 병원과 연구소 쉐도잉의 기회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래서 재학생들이 충분히 참여 가능한 리서치와 봉사활동 경로가 명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 이 학교가 정말 프리메드, 프리덴탈의 강점이 있구나라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학년부터, 미국 대학교 1학년부터 의대 치대 지원을 이제 위한 타임라인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이 이제 기초를 다지고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이제 GPA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제너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이런 과목들 선수 과목도 이수하고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프리 매드나 프리 덴탈 클럽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에는 GPA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에 쉐도잉이나 봉사활동 기회를 미리 조사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F1 학생 비자의 비자 규정이 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그 여름방학에는 병원이나 이제 클리닉에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 쉐도잉 이런 것도 시작하고 뭐 교수님 연구실, 학부 연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그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때 학교 적응도 완료가 안 돼 있을 수 있고, GPA에 대해서 이제 막 부담감, 두려움, 뭐, 제대로 아는 것들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보다는 GPA에만 이제 집중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PA하고 액티비티를 동시에 같이 1학년 때부터 이미 잘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걸까요? 네, 우선 GPA가 중심인 건 맞아요. GPA가 중심인 건 맞고, 대신에 이제 실은 메디컬 스쿨을 노리려고 한다면은 액티비티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라서, 액티비티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본인의 루틴에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매주 1시간, 2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은 타임을 학교에 시간표를 넣어놓듯이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병원 봉사 아니면 뭐 클럽 참여, 연구실 보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루틴화되어 있는 그 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시간표에서 이제 그날 한 일을 그날 기록하고 그날 딱 정리를 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들은 1학년 때는 우선은 아카데믹한 것들과 굉장히 가깝게 링크드 되어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과 친해지려면 먼저 이 교수님의 전공 연구실에 대해서 일을 한다거나 사이언스 클럽이라든가 프리메드 클럽이라든가 여기에 시간은 무조건 빼놔야 돼요. 왜냐면 교수님과의 본딩과 교수님과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부터는 본격적인 심화된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죠. 올가닉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지올로지 이런 난이도 높은 과목이 시작되고요. 동시에 이제 봉사, 의료봉사 활동, 이제 쉐도잉 이런 거 계속 꾸준히 가고 추천서 부탁드릴 교수님하고 또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부터는 더 지금 필수 이수 과목에서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MCAT이나 DAT 시험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에서 리더십 포지션 뭐 이런 것도 받는 것도 중요하고 2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MCAT, DAT 시험 집중적으로 학습할지 아니면 부족한 스펙을 더 심화할지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3학년부터는 실질적인 입시 준비, 그 의대 치대 지원 준비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유학생들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비자 규정상 갭이어를 통한 제도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3학년 1학기에는 MCAT, DAT 준비 본격화,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관련 과목들 또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치대 지원을 할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뭐 아이디어 구상도 하고 뭐 교수님께 추천서 부탁하는 것들 요청드리는 시기죠. 그다음에 3학년 2학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봄이죠. MCAT, DAT 시험 응시하고요. 그다음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초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의대 통합 시스템 MCAS나 치대 통합 시스템 AAD, SAS 기입할 내용, 활동 내용 이런 거 정리하고 정신없죠.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여름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여름이 되면 5, 6월 달에 이제 원서 조기 제출, 6, 7월 전에 보통 다 제출하죠. 그래서 이제 원서 제출을 의대 치대 제출을 빨리 할수록 인터뷰에도 빨리 온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제 선생님 보시기에 이렇게 3학년 과정에서 MCAT이나 DAT 시험을 최종적으로 응시하는 시기, 이게 학생들마다 생각보다 다르고 인터넷에도 조금 다른데 선생님이 보실 때 MCAT, DAT 가장 응시하는 시험을 본 치루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정말 이게 학생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왜냐면 준비해 놓은 상태가 다르니까요. 우선 이제 한 번은 더 그 전에 봤으면 좋겠고요. 한 번은 이미 한 번 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적당히 어떤 느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실은 2학년 아니면 3학년 초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기에 한 번 이걸 봤으면 좋겠고,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점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 최종 라인은 이제 MCAT 같은 경우 봄방학 직후에서부터 5월 중순, DAT는 5, 6월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때가 시험 점수를 원서에 넣을 수 있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고 어울리까지 가능하고 점수가 안 나와도 리테이크를 할 수 있고 이게 점수가 딱 나오고 나서 시험 이후에 여름 이 서머 자체를 이제 에세이랑 인터뷰 준비에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면 이미 그 의대 치대 지원서는 접수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제 서플먼트 에세이, 세컨더리 에세이를 계속 제출하고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게 인터뷰 오퍼가 들어오면 응하고 준비하죠.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 레터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합격이 결정이 되면 성적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GPA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학년 2학기에는 이제 인터뷰 합격 통보가 계속 이루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4월, 그 다음에죠. 지원한 다음에 4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진학할, 의대 치대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셨듯이, 의대 치대 지원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여름, 3학년 마친 여름까지 원서 제출할 때까지 모든 계획이 정말 철저할 정도로 제일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GPA 관리만으로도 벅찬데 그 외에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학생이 무조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판메디랩 같은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의대, 치대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준비해 보려고 하다가 지원을 앞두고 제대로 스펙 관리 못 해가지고 불합격되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예,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판매디랩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이게 실은 이 질문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축구를 뛰는 플레이어들은 실은 시야가 좁잖아요. 그 축구 이제 GPA도 나쁘지 않고 활동도 뭔가 있어요. 근데
지원서를 이제 작성한 시점에서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말이 이어지지 않고 이게 이어지지 않고 내용의 뭔가 통일성이 없고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나도 열심히 해왔고 학점도 좋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제일 좋은 베스트 플랜이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뭐 메시 같은 플레이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거를 이제 관중의 입장이라든가 감독의 입장, 즉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했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 전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목표점을 놓고서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결국엔 이을 거야.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이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점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이 한 지원자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필드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던 사람들이 살펴보고 이 지원자의 강점을 말해주고 이 강점을 극대화시킬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 가운데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수의대 지원을 위한 준비 전략과 학년별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의대는 의대나 치대와 이제 준비 스펙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MCAT나 DAT 같은 입학 시험이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미국 수의대의 입학 요건, 어드미션 리ኳ이어먼트를 정리해 볼게요. 지원 자격은 미국 의대 치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가 기본이고 선수 과목 프리리퀴짓 역시 대부분 이제 미국 내 오프라인으로 이수한 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MCAT나 DAT 같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업 능력이 사실상 GPA 하나만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GPA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도 하고 당락을 좌우하는 이제 정성평가 요소의 어떤 비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정성평가 요소, 수의사, 의사가 아니라 치과 의사가 아니라 수의사 쉐도잉이 보통 이제 요즘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50시간 이상 정도는 필요하고 동물 관련된 메디칼 발런티어도 400시간 정도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메디칼 발런티어 활동을 병행하면 되고요. 추천서도 이제 전공 교수님 두 분, 뭐 쉐도잉한 수의사 한 분,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네 부 이상 확보하는 게 좋고, 이런 모든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경험, 진정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의대는 또 지원자의 동물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헌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수의사 쉐도잉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 쉐도잉보다 기회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들 학생들이 말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런 쉐도잉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실은 이 쉐도잉이라는 것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정형화되기 전에는 그 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찰을 하는지 옆에서 그냥 보고 뭐 본인이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보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떠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 어떤 환자의 어떤 증상들을 듣고 어떤 식으로 이걸 진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기록하고 혹시라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가능하시다면은 이거에 대한 판단의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문의드리고 이 시간이 가능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쉐도잉이기 때문에 수의사에 대한 쉐도잉이 이게 너무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 가서 그 개인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문의를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하신 것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했었을 때 어, 메리트가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정말 정말 이게 안 찾아진다라면은 애니멀 쉘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도 유기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가서 발렌티어로서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동물에 대한 이 애정과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화면의 그림을 보면 이제 미국 수의대별로 필수 이수 과목 현황입니다. 이 과목을 보면 이제 모든 수의대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
화면 좌측 쪽에 있죠.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얼가닉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과목들은 미국의 모든 수의대가 공통으로 원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애니멀 뉴트리션, 제네틱스나 지올로지, 아나토미 이런 것들 같은 과목들은 수의대에 따라서 또 요구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따라서 지원할 수의대를 선택할 때는 본인이 다니는 대학의 커리큘럼하고 자신의 GPA 등을 감안해서 지원할 대학 수의대 지원 리스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구되는 이제 필수 과목이 적은 수의대들일수록 오히려 정성 평가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미국 수의대 지원 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치대 쪽하고도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리퀴즈 필수 이수 과목은 미국 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수의대도 랩 포함한 사이언스 과목 같은 것도 미국 내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이수한 것을 위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졸업 후에 미국 대학을 졸업 후에 커뮤니티 커리지 CC에서 온라인 과목을 이수하려면 지원하려는 수의대 학점 인정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되고요. 둘째, 시험이 없어지면서 GPA와 정성평가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의대가 이제 VCAT, MCAT, GRE 같은 점수를 요구했는데 2024년부터 모든 시험이 폐지되고요. GPA가 유일한 정량 지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A가 대부분 학생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쉐도잉이나 봉사활동, 리서치, 추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든 활동은 메디컬 액티비티의 모든 활동은 뭐 이제 반드시 미국에서만 해야 되냐?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미국 내 활동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일부 해외 활동도 인정을 하는데 전체 활동의 3분의 2 이상은 미국 내 경험으로 채워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수한 프리벳 트랙을 갖춘 대학 선택이 중요하다. 이제 수의대 입학 지원이 동물 관련 과목 이수나 활동 뭐 이런 것들 요구 조건이 더 복잡해요. 사실 의대 치대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찾기가 또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수의대, 수의과 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프리벳, 아니면 애니멀 사이언스라고 하죠. 프리벳 트랙에 진학하면 학교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의대 지원 타임라인이 방금 전 섹션에서 얘기했던 의대나 치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MCAT, DAT 준비만 빼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프리벳 트랙을 잘 운영되는 대학들이 제공하는 이제 전문적인 도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굉장히 실은 좀 이게 편차가 큰데요. 프리벳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역동물병원이랑 농장, 동물보호소 이 쉘터들 연계 가능성들 MOU 되어 있는지 그래서 쉐도잉이랑 인턴 기회 같은 것들 이제 연계되어 있는 애들은 쉽게 쉽게 또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받을 수 있고 뭐 UC 데이비스, 코넬,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얘네들은 이제 교내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맷 하스피럴 자체도 보유하고 있고요. 연구 기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전담으로 프리페드 어드바이저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이 가능한지, 커리어 워크숍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지, 이 부분들이 실은 배 쪽은 아무래도 이전만큼 굉장히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뜨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학생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스스로 찾기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셔서 약간 좀 질문을 하시거나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편차가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지원을 준비하는 미국 대학 재학생들, 학부생들을 위해서 판메드랩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약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판메드랩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이제 학생의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학 컨설팅,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보면
고등학생들 위해서는 이제 미국 상위권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을, 그다음에 현재 미국 대학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목표하는 약대 팜디로의 그 입학을 돕는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재학 중에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 최상의 GPA를 위해서 학부 GPA 관리를 하고 튜터링 그리고 이제 상위권 약대가 요구하는 메디컬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학부 멘토링을 또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멘토링은 미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고요. 세 번째로 약대 입학 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약대 입학 후에 지원은 이제 계속되고요. 미국 약사 출신 멘토 선생님들이 학년별, 약대에서의 학년별 GPA 관리, 과목별 튜터링 제공하고 졸업 후에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이죠. 나플렉스 시험까지 튜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미국 약대 입학 전부터 입학, 그리고 졸업, 면허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판메디랩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아마 유일할 텐데요.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요. 저희는 이제 그 학생의 단계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현재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이제 그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벳 트랙에 대한 입학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 수의대 최종 입학할 때까지 입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학업 서포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최고의 GPA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목들에 대한 이제 튜터링, 그다음에 의대 치대생을 위한 이제 MCAT, DAT 티칭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디컬 액티비티 서포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부 과정에서 중요한 메디컬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 판매드랩이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다른 일반 유학원들하고 무엇이 그다음에 왜 다른지 그 차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판매드랩의 이제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학생의 현재 상황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죠. 학생의 현재까지의 GPA, 그다음에 프리리퀴짓 이수 현황, MCAT, DAT 점수, 메디컬 액티비티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준비 기간, 지원할 때까지 남은 잔여 기간을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타임라인으로 채워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현재 유학생인지 미국 시민권자인지 국적이나 성향, 미래 희망 여러 가지 어떤 개인 정보까지 포함해서 토대로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고 학생에게 잘 맞는 의대, 치대, 수의대 지원 리스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을 하자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이제 운영을 해주고 계시던데 이제 대학생이 의대, 치대, 수의대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판매드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원서 제출할 때까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관리를 해주실까요? 우선 그 방향성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을 먼저 봅니다. 학생을 먼저 보고요. 그 학생이 어떠한 곳에 가장 잘 어울릴지 그 학생에게 있어서 어, 가장 얼맞는 학교 리스트 그리고 또한 어느 전공으로까지 아니면 어떠한 것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죠. 왜냐면은 학생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학생 주변의 사람들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치고 이 필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듀크 대학교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전공을 바꾸게 돼서 원래는 이제 브레인 쪽으로 박사 디그리를 받고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메디컬 스쿨을 갑자기 바꾸게 됐는데 이 학생은 이제 그러면 한 1년 정도 더 공부하고 엠캣을 봐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하고서 저희한테 왔었는데 저희는 이 학생을 보았을 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봤었을 때 굳이 1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학생을 잘 설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이제 그 해연대 본인이 원하는 메디컬 스쿨에 입학을 해서 잘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에게 있어서 제일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플랜은 학생 스스로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저희 판매드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합격으로 이끌어 주시는 저희 선생님들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 션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베일러 의대, 베일러 메디컬 스쿨이나 메릴랜드 치대, 뭐 이제 존스 홉킨스 여러 선생님들이 계세요. 약사 출신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일반 유학원하고 가장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 될 거예요. 이제 판미드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 선생님들은 실제 미국 의치학대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다수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이나 단순 정보로만으로 알 수 없는 미국 의치학대 입학 지원에 대해서 살아있는 현실적인 감각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판매드립의 어드미션 프로그램의 컨설턴트 선생님들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인데, 보통 다른 유학원들을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의 명문대, 이렇게 이런 의치학대와 상관없는 명문대에서 문과 쪽, 뭐, 영문학을 아니면 그냥 다른 전공을 전공하셨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유학원에서는 보면은 국내 대학 출신 선생님들이 MK, DAT 티칭부터 해서 이런 의치학대 지원 컨설팅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드랩은 그렇게 그거와 다르게 이렇게 의치학대 쪽으로만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는데, 판매드랩이 다른 일반 유학원에 비해서 어떤 부분도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때는 실은 해커스였는데 저 때만 해도 요즘은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해커스 제 때만 하더라도 국내 국제 유학생이 이제 메디컬 스쿨에 간다라는 거는 가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같이 어떤 글을 써보고 글을 찾아보고 했었을 때 95% 거의 98% 이상은 네게티브 피드백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뭐랄까 그것들을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들에서 보다 보면은 아, 안 되나 보다. 그냥 애초에 빨리 고생하지 말고 접고 다른 걸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서 포기하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었을 때 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제 지나고 있었을 때 아까 말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본인은 훌륭하고 본인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잘은 모르지만 이게 막연히 너무 두렵고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 지금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얼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것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대로 나오는 거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미드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면 최종 지원 시점까지 다음과 같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정기적인 그 1대1 관리 미팅을 진행하고요. 매월 1, 2회씩 정기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학생의 이제 GPA나 과목 이수 전략, MCAT 준비 방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멘토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스펙을 학생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이제 지원 전략 수립하고 원서 작성도 하고, 이제 3학년이 되면 학생하고 상의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연구하고 최종 리스트업 하죠. 그다음에 이제 MCAS나 AAD, SAS 같은 지원서 작성부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서프먼트 에세이까지 모든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첨삭 지도를 하면서 완성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미대비 어드미션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 대학 학부에서 최고의 GPA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매대비 GPA 관리 프로그램을 좀 볼게요. 화면에 보인 이제 과목들, 아까 보셨던 것들, 이런 의치학대 필수 과목들 중에서도 GPA에 반영되는 가중치가 가장 높은 과목이죠. 특히 이제 젠캠, 젠바이오,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합격에 중요한 메디컬 액티비티까지 다 쌓아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과목 공부, GPA를 최대한 높이 받으면서 메디컬 액티비티까지 동시에 병행한다는 게 정말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 판매드랩에서 이제 이렇게 완벽한 GPA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액티비티 스펙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그 주요한 프리레퀴짓 과목들은 이제 녹화된 온라인 렉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그럴 때 언제든지 그 어디에서든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의 보완을 위해서 선생님하고 1대1 온라인 튜터링을 통해서 Q&A뿐만 아니라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미드텀이나 파이널 시험까지도 저희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판미드랩의 의치학대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의대 치대를 위해서 MCAT DAT 티칭 프로그램을 볼게요. 일단은 이제 MCAT 튜터링 프로그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드립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CAT DT 중에서 이제 MCAT 보면 MCAT이 뭐 많은 학생들이 알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련 그 선수 과목 이수가 끝나는 3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보통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MCAT 준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세 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제부터 준비할 것인가, 그다음에 나의 선수 과목과 이수 현황의 취약점이 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 내에 정확히 푸는 시험 요령과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텐데 저희 이제 판매드랩에서는 여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로 해서 학생별로 이제 그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가 대부분의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선수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GPA가 낮은 학생들, 마지막으로 이제 카스 같은 특정 영역만 튜터링을 희망하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MCAT 전문 학원이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1대1 티칭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이제 판매드립의 이 MCAT 티칭 프로그램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의 그 1대1로, 그다음에 학생의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게 다른 MCAT 전문 학원들과 다른 부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제 장점으로 작용될까요? 아, 네, 우선, MCAT은 실은 굉장히, 어, 그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들어 나오는 시험이라서 학생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줄수록 그 점수가 느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학생이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을 하면서 보통 컨설팅을 담당을 하면서 MCAT 티칭을 같이 해주시니까 해주시는 분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약점과 뭐 칼스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시올로지 파트 쪽에서 좀 더 힘을 줬었을 때 이게 많이 올라갈지 칼스에서도 실은 그게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 학생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틀리고 있다가 반복돼서 실은 보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파악을 해줄 수 있냐, 누가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그 파악된 걸 교정해 줄 수 있냐. 요거가 저희는 가능한데 그게 다른 데서 또 가능할까 싶으면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건 1대1로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알고 계속해서 봐야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오늘 그 영상은 마쳤고요.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분야별, 전공별 전략과 타임라인, 그리고 입시 조건, 실제 준비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 입학까지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정확한 정보, 그리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마스터 플랜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함께 한다면, 이거 충분히 누구든지 도전 가능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드랩이 이제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치학대 입학 졸업, 그다음에 최종 면허 취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국내의 유일한
전문 시스템으로 여러 학생들 합격을 실제로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니면 또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면 여기 화면 하단에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장 저희 시원 선생님하고 같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 그리고 실행 가능한 설계 함께 이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